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논란입니다. 보겠습니다. 입양 아동 바꾼다든지 이른바 정의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동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죠. 오해입니다, 이거. 다른 거 설명하다가 나온 설명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수습의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수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질문에 파양, 그러니까 입양을 깨는 거죠.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파양 활성화 의미로 해석돼 비판이 일었다. 그래서 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게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를 막는 거의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가 문제인데 이거 완전 번지수가 잘못했어요라고 거세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4번이나 했는데 이거 뭡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질문 답변 연습할 거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어떤 발언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전 야당의 반응이 있었고요. 관계자들의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이런 내용들까지 올라왔어요. 대통령님, 입양은 쇼핑이 아닙니다. 바꾸거나 그러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반발이죠. 아동학대, 그 과정에서 숨진 거잖아요. 정인이 해법, 입양 제도에 초점을 둔 것 같다. 그러자 관련 단체들이 피해 아동의 소금을 뿌린 격이다. 청와대는요, 사전 위탁 보호제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수습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소모품이거나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아동 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얘기하고 아동 학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결코 아동 학대가 근절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정의 사건, 이거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도 참모들과 함께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의 답변이 나온 거죠? 사실 아이를 뭐 바꾼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입양 제도라는 것이 사실 입양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아라는 게 얼마나 또 힘든 과정입니까? 그래서 어떤 휴직이, 과도기, 적응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같은 걸 봤을 때 사전 위탁 제도를 통해서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부모가 한 6개월 정도까지 같이 자녀와 이 입양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적응을 서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응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길게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런 아동을 바꾼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치환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모진이 사전 위탁 제도라는 선진국에 뭐 영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다소 부적절하게 이런 워딩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대현 평론가는 어제 대통령 발언이 이제 알려진 이후에 청와대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위탁 보호제도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이게 좀 오해입니다 했어요. 어제 청와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심과 열정이 있고 정인이의 비극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런 정책과 연설문을 썼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빛을 발하려면 결국은 공감력과 소통을 통해서 예. 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많은 참모들이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연설문을 수정하고 리허설을 4번까지 하면서 예. 이런 그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스태프들이 아무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현 청와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어떻게 볼까? 이게 무슨 소통의 문제입니까? 인식의 문제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럼 이거는. 그 청와대 안에서 통용되는 생각과 언어가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생각과 언어하고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지적받으면 또 바꾸고 비판받으면 또 와서 해명하고 해왔던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지적받고 나니까 또 나와서 해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말로 열정과 진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 청와대의 모습이 예. 너무 안타깝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로 낮아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희찬 평론가. 어제 저 발언이 알려진 뒤에 야당을 중심 나온 비판 중에 하나가 정의 사건의 본질은 입양과 관련된 게 아니다. 이건 아동 학대 문제다. 그런데 왜 방점을 입양 쪽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이 아동 학대가 입양 부모, 양부모 가정보다요. 친부모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입양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입양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 메시지를 통해서 나왔고 그때도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 가족인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이거 문제는 입양이 아니다. 아동 학대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입양에 어떤 뭔가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적했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나 아동 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선과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물론 대통령은 이 제도 보완을 통해서 입양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실제로 자꾸 아동 학대보다 입양이 강조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우려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맥락상 뭐 사전 보호 위탁 제도 등을 언급하려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아이를 바꾼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석에서 쓰더라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지금 청와대가 해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순간적인 어떤 판단착오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줬다는 부분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일을 더 키우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어떤 아동과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다음 분야는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그 기사가 오늘 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 아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한 번 못 가보고 8년간 투명인간처럼 머물다 떠났다.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8살. 여기 보면 그림자 아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했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8년간 8살이 되도록 태어난 지를
법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영유아 검진 의무 교육도 못 받고 전입신고안에 당국도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이다. 투명 인간이다. 경찰, 교육기관의 등록 기록이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요, 부모가 출생 숨기면 이거 전혀 모른다. 이거 완전 사각지대다. 의료기관이 신고, 출생 통보제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지금 지난 8일로 추정됩니다. 숨졌고요. 일주일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봐야 됩니다만 일단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거 장혜찬 평론가, 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꾸 이 아이들과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것도 아동 학대의 한 종류죠. 이 아이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무데도 못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크면서 분명히 아픈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감기에도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만 가도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 주는 거 외에는 이 아이는 최소한의 치료조차 살면서 못 받았다는 뜻이 되고요. 이 아이가 살았던 이 집에서 불과 몇 발자국 이내에 놀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 나오는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요. 단순히 학교만 안 보낸 것이 아니라 병원만 안 보낸 것이 아니라 거의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정도로 이 아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또 학대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출생신고제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친모가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이 아이의 친부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남편과 함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출생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 어떻게 그 소송을 감당하겠습니까? 방법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 뭔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출생 신고가 될 수 있게끔 예. 어떻게 전 남편과 같이 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관계를 초점으로 해서 출생 신고를 받아주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보통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준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관할 기관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지금 발의는 되었고 논의는 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출생 신고제에서 출생 통보제로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나라입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왜 못 지키는 겁니까, 아이들을? 아이를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하는 어떤 변화, 지금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